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원심 파기 한송에 대해서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결정을 했어요. 유죄다. 1심으로 돌아가라. 1심이라 하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2심에서 재판부가 바뀌면서 덥석 물어서 신속하게 지금 재판 결론을 내리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양심이고 그게 정의예요. 그게 법관의 양심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놈은 아무 일도 아닌 듯 억지 웃음을 씌우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 나를 해치기 위한 프레임이고 난 억울하게 당했다 그러는데 법관은 다릅니다. 원칙이 뭐죠?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놈들이 지금 개딸들과 민주당 애들이 그 더불어 미친당이에요. 응? 시대의 멍청이 같은 윤석열이 들어오니까 대권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이재명은 인간이 아니에요. 자,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고TV는 일어나자마자 보수지 3개, 진보지 2개, 중도지 2개 해가지고 칼럼과 사설을 대부분 읽어봅니다. 그런데 진보지들만 경향과 한겨레만이 이건 사법 살인이다. 이재명에 대한 살인이다. 선거 개입이다. 대선 개입이다. 대법원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어요. 한겨레하고 경향은. 근데 뭐 조중동도 특히 조선중앙은 지금 중앙은 망가졌으니 중도지를 보면은 이재명을 처리하라는 식이에요. 대선 나올 자격이 없으므로 선거일 전에 선거하라는 게 중도지들의 논조입니다. 사설이. 자, 거의 비슷합니다. 진보지인 그 진보지도 아니야. 그 너희들도 조선중앙이 보수지가 아니듯이 한겨레 경향 너희들 진보지도 아니야. 너희들 때문에 나라 망했어. 한심한 것들. 그런데 기사와 사설을 보면, 칼럼을 보면은 보수 중도지가 그 일치된 견해를 내리고 있어요. 이거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누가 대통령 되든 나라 망했어.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숨도 쉬지 못할 나라가 됩니다. 이놈은 모든 게 거짓말입니다. 한동훈이가 모든 게 거짓말이듯이 이놈도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탄핵한다다가 조이대를 탄핵한다다가 하면 역풍이 보니까 못해. 그러면서 2심, 재심을 갖다가 재판 열지 마라, 선고하지 마라 그러고 있죠.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벌써 3분이 지났죠. 이거 징역형 집행유예가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1심과 같이. 응? 왜 빨리 했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왜 32일 만에 대법원에서 판단해 선고 내렸냐는 건데 그거 엄청 긴 겁니다. 1심이 2년을 끌었어요. 2심도 6개월을 끊었어요. 근데 그게 1심 2년 동안 이놈이 2년 2개월이 걸렸죠? 도망 다니고 재판에 피하고 증거 정인 막 이상한 거 넣고 그러다 1심 징역형 나왔죠. 그 2심에서는 그 뭐 우리 법 판사인가 국제법연구회가 무죄를 주려고 작정을 하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건 못 벗어납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 기사를 보면서 읽어드리면서 차분차분 설명드릴 테니까 얘가 대통령 돼도 대통령질 못해요.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홍어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같이 정권을 무너뜨린 국민이 없어요. 75년의 현대민주사에서 어느 나라가 그렇게 뭐 정권을 무너뜨립니까?
얄짤없기 없이. 자, 이재명은 이거 운명이 요번에 다가오는데 결론적으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나 100만 원 이상 벌금을 하면은 대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일 거냐? 그냥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자, 서울고법에서 지금 속도전으로 들어갔어요. 이건 대선 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거예요. 야, 재판부 지정됐어. 야, 너 15일 날 나와. 야, 너가 자꾸 도망다니면 폐문 뭐 어쩌고 저쩌고 자리에 없었다고 네 김혜경도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송달원을 하여튼 소환장을 발송했어. 발송해라.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나오는 게 뭡니까? 나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피선 모의가 여기저기서 제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악수도 안 해요. 사람 안 만날 거예요. 이러고 있죠. 이거 대법원에서 34일 만에 초고수 결론이 아니라 늦은 거야, 내가 볼 적에. 그러면 대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상급심의 명령을 하급심에서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에서 빨리 결정해라. 우리 대법관 10명이 했다. 그거 이재명이가 말이야, 윤석열 정부나 또는 뭐 조희대가 임명한 대법원 판사들의 업무론이라 그러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라. 그래서 15일 날 나와 이렇게 된 거죠. 이건 불문가제예요. 안 나갑니다, 이 새끼. 근데 이재명이라는 놈이 나 선거운동에 내가 대통령이야, 나 못 나가,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선거법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한다. 공직선거법 270조 2의 1항. 그리고 너 안 나와 15일? 그러면 2차 공판은 일주일 안팎으로 잡히는데 보통 관례상 이때부터 이재명이 안 나와도 공판 진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건이 중하고 재판부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2차 기일은 일주일 안팎이 아니라 야씨 너 안 나왔어? 그럼 빨리 한다? 더 빨리 잡힐 수가 있다. 이게 대부분 법조계의 공통점이에요. 이재명 주새끼가 2년 2개월 동안 1심을 안 받고 도망다녔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은, 이재명 이 새끼가 그냥 안 나오고 뭐라 그런 거 하고, 그거하고 윤석열의 탄핵 심판하고 비슷하다. 윤석열의 탄핵 심판 1차 변론이 1월 14일이었는데, 안 나왔어. 윤석열이가 1차 변론 탄핵 심판. 근데 이틀 후에, 해버렸어. 헌재에서. 너희들은 그런 거 윤석열은 빨리 재판받는 걸 갖다가, 찬성하더니 왜 이재명은 이 새끼야 이러는 거야. 헌재나 대법관들이나 거의 비슷해요. 헌재 위에 대법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안 나와? 또 도망다? 그럼 2차 공판 때 1월 15일 이후에 빨리 잡아서 2, 3일 만에 잡아서 변론 종결해버려. 너 안 나왔지? 변론 종결해버려. 그래서 특히 대법원 판단에 따른 가속되는 파기환송심은 추가 조사 없이 양형만 다시 정하면 된다. 증거 정인 낼 필요 없다는 거죠.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일반 재판부보다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2023년 6월 2일 날 윤석열 정권 시대 때 서울고법은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을 1차 변론 만에 종결해버렸어. 근데 이 새끼는 안 나갈 거야. 안 나가면서 또 프레임 작업할 거야. 나를 또 탄압한다. 법원에 나를 살인하려 한다. 너 이 새끼야 요번에 끝내야 돼. 그리고 판결문 작성에 2심이요. 판결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대선 전 선고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분석이 법조계에 많다. 이거는 법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다 알아요. 근데 한겨레, MBC, JTBC, 경향만 말이지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이재명이 억울하게 나겠고 신속재판은 불법이다. 그 주의하더라고요. 그놈을 싹 잘라버려요. 형량의 경우에 대법원이 1심 선고 판결과 매우 흡사한 논리를 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낮게 잡아도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나올 수가 없다. 100만 원 이상 나온다. 뭐 서울시립대 교수가 그랬고. 근데 이재명이가 재상고할 것은 분명하죠. 이놈의 특기니까. 그러라고 닭장에 가서 새끼야 법 공부했네 새끼야. 아이고 나 진짜 검판들 이제 그만, 변호사들 이 새끼들을 정치하게 하면 안 돼. 이재명이가 재상고할 것이 분명하므로 대선 전에 대법원이 확정 판결까지는 어렵다고 보는데, 근데 이재명이가 재상고 후에 7일 내에 또 재상고는 선고 7일 내에 2심 재판 선고 7일 내에 재상고 이유서는 대법원 소송 기록 접수 후 20일 내에 내게 돼 있다. 봐주는 거죠, 피고인들을. 그런데 그래서 기한을 꽉 채우면은 아무리 빨라도 27일이 걸린다.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넘어간다는 거죠. 투표일 이후로. 그런데 중앙일보 헌법학자의 분석입니다. 경희대 헌법학자예요.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판결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에게 주어진 기간은 7일이었어. 7일. 무슨 말이에요? 원고 파기환송을 한 재심에서 2심 재판부가 얘는 유죄야 하고 때리면은 이재명에게 주어진 시간은 7일이야. 7일. 그러니까 20일쯤 재심을 해가지고 판결을 내버리면은 27일 날 야 너 유죄야. 피선거고 박탈이야. 못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딸들하고 민주당의 군계 의원들이 그냥 난리가 났어. 최민희 같은 놈 나와가지고 이재명을 말이야. 요번에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 안 한 거는 이재명이가 후보 등록하고 나서 중간에 이재명을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후보도 없다. 대법관들이 그렇게 너희들 같이 치사하지 않아. 동훈이 같이 치사하지 않아. 이놈 새끼들아. 동훈이 영입해. 동훈이 영입해. 그 새끼 그런 걸 잘하다. 맨날 그 치지만은. 근데 대법원에서 주어진 기간, 이재명한테 주어진 강이 7일뿐이라는데 법조계의 중론은 실현 불가능하다 이러는 거죠. 그래도 그럴 수 있지 뭐. 이것들이 좌파들이 이래요. 얘네들은 프레임만 짜요. 좌파 애들이. 이재명이 얼마나 후달리면 프레임만 짜냐 이것들아. 따라서 헌법 84조가 이제 문제가 되죠. 헌법 84조를 대법원이 어떻게 판별하냐에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재판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놈이 그래서 막 요새 그러잖아요. 대법원 없애버린다. 30명으로 정원한다. 대법관들을. 그래서 지네 쫄따구들 막 넣어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되면은 대법원에서 헌법 84조를 지네 마음대로 해석해 이재명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죠. 대통령 우리 영도자. 자, 대통령 행사 불소추 특권 규정한 게 84조죠. 내외란죄에 대해서는 기소를 당하지 아니해야 한다. 근데 이게 내외란죄가 아니니까 기소를 안 당하겠죠. 근데 진행되어 오던 재판이었어. 그걸 헌법학자들이 여러 신문을 제가 다 읽어봐도 헌법학자들이 80, 90% 이상이 재판 과정은 중지되지 않는데요. 그 유시민이도 그렇고 조국이도 그렇고 이재명이도 그랬어요. 과거에 홍준표가 성일종형, 그 이름 자꾸 생각 안 나네. 성일종형 그거 1억 뇌물수수 그 의혹 달찌게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2심에 무죄 나와서 대통령 선거 완주했잖아요. 홍준표가. 그때 조국이나 재명이나 문재인은 없었고, 그 다음에 유시민이나 좌파 진영 그 언론들이나 전부 다 뭐라 그랬냐 하면은 저거 재판 진행 중이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건 대통령직 정지다. 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 그래도 이제는 거꾸로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처참하게 천박한 것들이에요. 이재명 일 개인을 위해서 얼마나 법을
대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면은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넘어갈 수 있다. 아니 그 전에 형사불소추 특검법을 규정한 84조에 대한 해석은 대법원이 내릴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의 최고심이에요. 헌법재판보다 강해요.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대법원이 내릴 가능성이 크다. 그거 TV에도 옛날에 고시공부 한 1년 했어요. 20대 때.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되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과 다수설이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제3고심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아니 제3고심이 헌법재판소 갈 수는 없잖아요. 대법원에서 결론 내야죠. 따라서 이재명의 다른 4개의 사건 재판부 역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가 결과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화이팅! 만약에 대법원이 재판을 진행한다면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그 고려대 교수야 이놈은. 이재명이가 대통령의 권한인 불소추 특권을 사법부로부터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재판 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낼 것으로 본다. 당연하겠죠? 지금 7명이죠. 요놈이 대통령 되자마자 헌법재판소 지 따가리들도 2명 임명할 거야. 또 이재명이가 헌법소원 가능성도 있다. 할까 이놈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라는 사람은 대법원이 판결할 경우 이재명이가 판결이 적법 절차에 이루어지지 않아 위헌 무효라는 이유로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다. 이놈은 별걸 다 한다니까. 국토부에서 협박을 안 했는데 너희들이 정해. 그랬더니 이놈이 협박받았어요. 그런 놈 아닙니까? 자, 헌법재판소 법원 현재 헌법재판소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68조. 똑같다니까? 아니 헌재 재판관들이 판사하던 놈들이에요. 대법원이 야 너 날려. 제명에 날렸는데 헌재의 청구 대상을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위법이라고 위헌이라고 그런 걸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현재 민주당 개딸들이 재판도 헌법 소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예고한 상태다.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이재명 하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헌법을 바꿔요. 최소한 윤석열은 헌법을 안 바꿨다 이 새끼들아. 기가 차지 진짜. 만약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이재명은 대통령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퇴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266조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미 취임한 자의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한다. 만세. 다음 각 호라는 것은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이 포함된다 말했다. 나는 얘가 무서워요. 얘가 지금 하는 말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지가 그냥 대선 과정에서 한 말 전부 다 호싹 여반장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럴 거는 놈이에요. 그리고 개딸의 굴레를 얘는 절대 못 벗어납니다. 개딸들이 얘 대통령 되자마자 법 바꾸라, 헌법 바꾸라. 헌법은 그건 국민투표 들어가야 되죠. 그죠? 헌법 바꾸라, 헌법 바꾸라. 국힘 저것들 다 잡아넣어라. 그 말 할 거 아닙니까? 돈 풀어. 기가 차요. 그리고 벌써 작년 10월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을 겨냥해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분이 대통령이 돼서 임기 중 당선 무효이 나오면 직을 상실하느냐 하는 물음에 국민의힘 물음에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기소가 문제예요. 84조가. 기소라는 것은 소추당한다는 기소예요. 기소. 근데 재판이 진행 중이야. 그러니까 날려야죠. 얘 대통령 되더라도.
그 국민들이 앞에 이렇게 할 거예요. 이까지 하겠습니다.